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이, 등적인데 얘는 좀 신경 써야 돼. 등적이야. 됐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아는 사람들은 되게 쉽겠죠. 등적 무슨 뜻이야? 적자가 무슨 적자야? 부피 적자야. 그럼 등적이면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부피가 일정할 때야. 그러면 이 문제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네. 짜잔. 됐니? 이렇게 된 거지. 피스톤인데 뭐 시켜버린 거야? 그렇지. 고정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피스톤한테 고정시킨 상태에서 피스톤에 열 Q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내가 공급한 열량은 열역학 제1법칙에서 됐니? 뭐야?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내가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한 일은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 한 일인데 한 일인데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 뭐라고? 한 일인데 등적이라는 건 고정시키는 어떤 뭐야 됐니? 뭐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이건 곱하기인데 뭘 0. 그럼 뭐가 0? 한 일이 0. 그럼 결국에 내가 공급한 열량은 전부 다 뭐에 쓰는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쓰이겠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같이 가야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는 건 누구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렇지. 기체 저기 실리콘 내부에 실리콘이 왜 나와? 실린더 내부에 뭐야? 기체 운동인 거지. 그럼 다시 얘를 뭘로 바꾼다고? PV는 nRT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부피가 이건 0이 아니야. 이건 그냥 부피인 거고 아까 됐니? 압력 뭐야? 한 일에서는 부피의 변화량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일정. 됐니? 당연히 몰수 얼마야? 일정. 아이 상수는 당연히 일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뭐야?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커지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얼마야? 쏘리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공급한 열량이 되니? 뭘로 모두 바뀌어야 돼? 그렇지. 기체 온도를 올리는데 다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그 온도는 다시 뭐랑 같아야 돼? 그렇지. 내부 압력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열을 공급하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안에 압력이 그렇지 계속 커지는 거지. 압력만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열을 가하면 터질 수도 있겠네. 뭐 외부 압력보다 더 커지면 터져버리겠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등적이라는 말은 뭐야? 한 일이 여긴 거야. 그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 그렇지. 뭘로 바뀌어? 기체 내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그 기체 내부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압력의 증가량으로 바뀌는 거야.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 끝났네. 아, 밀폐됐네. 열 공급했네. 압력 겁나 커지겠네. 그러다 폭발하겠네. 이렇게. 자, 봐. 여러 가지 그래프. 내가 그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책으로 왔어. 그랬더니 부피가 변하지 않네. 근데 열은 계속 공급했네. 한 일은 발생할 수가 없지. 왜? 한 일이 면적이야. 그러니까 면적은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만 계속 커져? 압력만 커져. 내부 압력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죠? 이걸 적. 알겠니? 적자는 무슨 적자야? 부피 적자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중요해진 걸로 가. 아하! 됐니? 등원. 얘가 이제 중요한 거야, 등원.
됐니? 근데 이 등원보다는 단열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리 단열 해놓고 등원으로 갈게. 이렇게. 단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열이야, 단열. 단열. 됐니?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단열로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단열이 되는 거야, 단열. 됐죠? 그럼 단열은 뭐겠어? 단열은 뭐겠어? 단열은 뭐겠어? 단열 뭐냐, 근데? 아, 우리 인사 단열을 모르네. 아니, 단열 뭐냐? 생활 속에서 뭐 불러? 단열재. 이런 거면 얘기해. 단열재. 무슨 뜻이야? 생활 속에서 단열재는 열을 차단할 때를 우리가 단열, 효과, 단열재, 단열. 그러니까 단자가 끊을 단자야,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서는 한자가 참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단열. 됐니? 단열. 열을 차단하다, 열을 끊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어렸을 때도 많이 배웠을 거야. 자, 갑니다. 피스톤. 이렇게. 단열.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어.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어.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다는 거야. 단열. 그런데 내가 공급한 열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피스톤을 밀거나 당기는 거, 이걸 단열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 겁나 쉽겠지? 뭐야? 밀고 당겨봐. 둘 다 하면 되잖아. 자, 당겨 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당겨가지고 이만큼 갔어. 그러면 내가 얘를 당긴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당겼으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면 얘 입장, 항상 주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피톤 안에 있는 기체의 주어가 돼야 돼. 나는 아까 내가 당겼다고 하지만 저 기체들 입장에서는 지들이 민 거지 뭘. 기체가 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간다. 내가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나 선생님 습관적으로 여기다 델타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오늘 처음이니까 쓸게. 됐니? 뭐야? 한일 W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W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돼야 되겠고, 근데 잘 봐. 단열 무슨 뜻이야? 0 출발.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지 내가? 일을 했다 그랬다고. 얘를 밀고 왔으니까 일을 했다 그런다. 얘 주어니까 일을 했으니까 플러스 W야 마이너스 W야? 플러스 W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이게 0 되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됐니? 근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랬죠. 알겠어요? 그 절대 온도 T에 대. 그럼 다시 얘를 가지고 뭘 쓸 수 있어? PV는 nRT로 확장이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얘를 피톤을 잡아 당겼지? 피톤을 잡아 당겨서 아이씨, 피톤을 잡아 당겼지? 됐니?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했어? 기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저 내부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기체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잘 봐. PV는 nRT에서 얘는 다 나왔네. 얘 안 변하겠죠. 상수는 안 변해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죠. 됐니? 그러면 압력이 다시 봐. 부피는 커져야 되겠죠. 부피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부피가 커진 거잖아. 근데 온도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겁나 작아지겠죠. 됐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 이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렇죠. 겁나 나와요. 어디? 중학교 3학년 때 산맥을 넘는 공기.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 배우는 친구들에서도 됐니? 이슬점, 비 오는 원리, 비가 오는 원리. 그러니까 봐. 여기가 산맥이야.
그러면 요 산맥에 있는 요 공기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가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부피가 커지는 게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서 부피가 커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진 거죠. 그래서 단열. 열 출입에 의해서 부피가 퍼진 게 아니라 열 출입 없이 열 출입 없이 부피가 커졌다고. 그래서 이걸 지구과학에서 배울 때 뭐라 그래? 단열 뭐라 그래? 이걸 단열 지구과학에서 배울 때 팽창.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단열 팽창한 거죠? 됐니? 열 출입이 없이 압력이 작아서 부피가 커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온도가 내려가. 그래, 산맥을 넘어오는 공기는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지구과학 시간에는 이슬점까지 도착해. 이슬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뭐야? 됐니? 기체가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이야. 그래서 산맥을 넘어오는 공기 덩어리들은 온도가 낮고 이슬점에 도착하면 안개이슬 서리가 생겨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너희들 어때? 공기가 서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더워. 알겠니? 이렇게 덥다고. 근데 저 대관령 산꼭대기 가면 어떻게 해? 서늘하단 말이야. 야, 대관령은 서늘하다. 야, 역시 지대가 높으니까 좋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알겠니? 됐니? 거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대관령으로 올라오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공기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여기는 서늘한 공기 덩어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 따뜻한 공기가 오다가도 대관령 꼭대기에 오면 부피가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됐니? 그날의 이슬점보다 더 떨어지면 비가 내리고, 이슬점은 지구과학 시간에 하시고. 끝. 이걸 단열 뭐라 그래? 팽창.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통일압축이지 뭘. 시작한다. 지워도 되지? 됐니? 지워도 돼. 더 가면 카메라 밖도 나가고 또 그러니까. 됐니? 여기다 하면 되지 뭘. 자, 해. 압축, 단열 압축이야. 얘가 들어오면 단열 압축이지. 그냥 들어온 거야, 그냥 들어온 거야. 알겠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됐니? 근데 아까는 조건을 내가 안 건 거지. 열이 얼마야? 빵이야. 그럼 내가 얘가 빵이지. 근데 내가 단열 압축했는데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저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주어가 돼야 된다고. 됐니? 그럼 저 기체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새끼가 나를 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일을 당했다 표현하는 거야. 일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일을 했다가 플러스 일을 받았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저 새끼는 지금 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마이너스 W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W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이게 빵이야. 됐니? 근데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야. 됐니? 그래서 얘는 델타 U가 플러스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얘가 플러스야. 얘 내부 에너지 변화, 뭐 글씨를 이렇게 썼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야? 플러스야.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주어가 기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통용돼야 되죠? 한번 또 해. PV는 nRT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밀폐된 거니까 몰수는 바뀔 수 없다 그랬지? 상수도 바뀔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뭐가 돼야 돼? 지금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아, 얘가 플러스야? 얘가 증가한 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증가했지? 근데 들어왔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했겠지. 그러면 곱해서 엄청난 증가가 필요한 거지. 근데 한 대끼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어때? 어마무시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해서 증가가 나와야 될까? 그럼 얘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면 여기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세지는 거야. 열을 가하지 않고 눌렀으면. 엄청난 압력이 세지겠지? 그래. 됐어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단열 무슨 뜻이야? 단열. 열을 차단해서 압축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안에 압력이 겁나 올라가는 거야. 그 안에 온도도 올라가는 거야.
됐어요? 이걸 지구과학에서는 어떻게 배워? 이걸 방정 거를 반대로 그리면 되죠. 그걸 반대로 그리면 되죠. 그걸 반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걸 반대로 그리면 어떤 게 있는 거야? 산맥을 넘어온 공기야. 산맥을 넘어온 공기. 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돼야 되겠어. 그럼 산맥을 넘어온 공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대관령을 지나온 공기. 그럼 대관령을 지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대관령 산꼭대기지? 내려오면서 여기보단 아래쪽으로 가서 어때? 압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단열, 열출입은 차단됐는데 외부 압력이 커져서 이따만한 부피 공기 덩어리가 요따만하게 작아지는 거야. 그럼 단열 압축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럼 부피가 줄어드니까 산맥을 넘어온 공기 덩어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 상승.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여기가 비가 내렸다는 건 이 공기덩어리의 이슬점보다 어때?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야. 근데 이슬점보다 온도가 올라가 버리겠지? 그럼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더 내려오면 온도는 더 상승하고 부피는 더 작아지겠지?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는 더 올라가고 됐니?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건조가 되는 거야. 포화 수증기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해.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해. 전체 총 수증기량은 그대로 되더라. 알겠니?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온 공기는 단열 압축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한 공기 덩어리로 변하는 거야. 이게 지속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게 어느 지역이야? 영서지방이지 뭘. 여기가 뭐야? 대관령 자르면 여기가 영동지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동지방에서 바람이 쭉 불어온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야? 봄이야, 봄. 됐니?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에는 영서지방에는 어떻게 돼야 돼? 산맥을 넘어오는 공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겠지.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 팬 현상이라 그래. 그걸 팬 현상. 알겠니? 그리고 이런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 그래? 높새 바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봄 가뭄이 지속되는 거라 그래. 됐니? 그래서 영서지방은 봄 가뭄이 좀 지속돼. 됐니? 정상적이라면. 요즘은 기후가 비정상적이어서 좀 이상한데, 알겠니? 나 태풍을 못 가리키겠어. 얼마 전까지 태풍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야 돼?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에서 이렇게 휘어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는데, 올해 온 태풍들은 이 태풍들이 이렇게 오던데. 나 다다음 주쯤 우리 고1들한테 태풍 가리켜야 되거든? 그 애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에이!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버리면 지금 두 개째 이렇게 왔잖아. 하나는 중국을 지나 관통해 가고 있고, 하나는 일본 오다가 소멸됐대? 뭔 태풍이 서진을 해와? 다음 주나 다다음 쯤에 나 태풍 가리켜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좀 많아, 애들이. 됐니? 애들, 아니요, 선생님, 이번에 왔던 돌핀인가? 뭐 돌핀한 태풍 그냥 쭉 반듯하게 오던데요? 그게 편서풍이에요.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데 얘 안 꺾여줬는데 뭘 해명이 안 돼. 알겠니? 요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바람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요즘 기후가 변해서 좀 안 그런가 봐. 물리시간이다. 아, 나 착각했다. 물리시간이다. 됐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열. 무슨 뜻이야? 열을 차단해서 팽창됐어? 압축했어. 팽창되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 떨어져. 압축되면 온도 올라가. 되게 쉽죠? 그래,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쉬운데 이걸 가지고 막 그래, 됐죠? 마지막. 자, 간다. 어이구, 어딨어? 마지막. 야, 너 왜 그래? 나 바빠.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얘인데 얘는 좀 중요하긴 한데 얘는 됐니? 이론상 가능, 현재 불가능. 현실 불가능. 이론상 가능, 현실 불가능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건 연력학적 제2법칙에 가서 써먹을 거야. 왜 이론상 가능한데 현실에선 불가능하냐면, 자, 간다. 등온이야, 등온. 자, 간다. 등온. 잘 봐.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구 주어야? 저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 주어야.
내가 뭐가 공급한다? 열 공급하는 거야. 공급한 열량 Q. 그럼 등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을 공급했을 때 저 기체 내부 에너지가 0. 기체 내부 에너지가 0이야. 그러니까 잘 봐. 우리는 그래프로는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여기서 얘가 쭉 이게 T야, 온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요만큼의 여기 A, 여기서 A 프라임, 요 면적만큼의 E를 하는 거야. 근데 온도는 안 변한대. 근데 등온, 등자가 일정하니까 등온 써볼게. 내가 공급한 열량은 됐니?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됐니? 내가 한일 W, 물론 한일 W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근데 봐라, 등온은 뭘 등온이라고 하냐면 얘가 0을 등온이라고 그래. 그럼 얘가 0이지. 이게 내가 공급한 열이 0이면 됐니? 얘가 얼마야? 공급한 열량이지. 그 공급한 열량이 모두 어떻게 돼야 돼? 1로 전환돼야 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1로 전환돼야 돼. 이걸 우리는 등온이라고 해. 알겠니? 등온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왜 있을 수 없냐면 내가 얘한테 열을 주면 얘가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일을 한대. 그건 존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면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그 기체 분자가 얘를 가서 때려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안 하고 돼 일을 해. 이럴 순 없단 말이야. 또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1학년 때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얘네 자동차 엔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거. 아니, 저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 아니, 열기관에서 배웠어. 아직 나한테는 안 배웠지만 이게 열기관이야. 열기관이라는 건 뭐야? 자동차 엔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동차 엔진한테 뭘 가한다고? 공급한 열량을 가한다고. 열량을. 그럼 자동차 일이 어떻다고? 일을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음에 배울 거야. 내가 공급한 열량이 100인데 됐니? 내부 여기 기체 내부 에너지가 그대로고 걔가 모두 일하는 데 써야 되는 거야. 일. 그럼 내가 공급한 열이 모두 일하는 데 쓰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열 효율이라 그러고 열 효율이 몇 프로야? 100%짜리야. 우린 열 효율이 100%짜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왜?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그 열이 일하는데 모두 써야 돼. 그러면 이 자동차 엔진을 만지면 뜨거워서도 안 되잖아. 이 열이 모두 일하는데 써야 되니까. 근데 내가 자동차 엔진 만지면 어때?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그 뜨끈뜨끈한 열은 어디 왔어? 그치, 내가 공급한 열에서 온 거지. 그럼 이 뜨끈뜨끈한 열은 뭐야? 일하는 데 쓸 수는 않고 나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됐니? 이론상 등온은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 등온이 뭔지 아는 거야? 등온 뭐야? 내가 공급한 열량이 모두 뭘로 바뀌어야 돼?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등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운 거야? 열 역학적 에너지 제1법칙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현상 배우는 거야. 됐니? 근데 이름을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등온, 등적, 등압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야. 단어는. 알겠니? 그리고 문제를 주면 그래프 그리거나 그냥 그래프 그릴 것도 없어. 됐니? 그냥 뭐만 알면 돼? 공급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한일이지. 여기서 하나만 더 알면 되잖아. 바로 뭐야? 얘가 누구라고? 피스톤 내부의 기체 분자가 주어라고. 그럼 얘가 기체니까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그렇지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라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이게 누구라는 거야? PV는 NRT가 자동으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Q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PV는 NRT 이 두 개를 연립하고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적당하게 식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여기는 뭐 그냥 눈을 풀어 눈으로 응 하고 답 응 하고 답 쪽팔리게 막 계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왜 쪽팔리게 계산하고 있어? 이해하는 거야. 그랬더니 역학 파트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야 뭐 역학인데. 근데 역학을 지나면 그냥 다 생각하는 거야. 아인슈타인. 아 연력학 생각하는 거야 다. 요 뒤에도 마찬가지야. 파동 생각하는 거야. 아하 그렇게 되겠구나. 알겠니? 그리고 물어볼 때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걸 하는 건데 생각을 바탕으로 두면 물리가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강의를 계속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달 후에 시험을 봐야 돼서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거나 욕심 같아 봐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좀 우리가 인원이 작으니까 이런 건 또 좋네. 한 주 정도 더 진도를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분명히 하고 가리는데 문제는 그래서 낼 거란 말이야. 가르쳐주곤 1로 가르칠 거고 내 문제 내는 건 막 7, 8을 낼 것 같단 말이야. 90은 안 낼 거라고. 알겠니? 가르쳐주긴 1, 2 내고 난이도를 90 내면 매장당하겠지. 그러니까 아마 6, 7 정도 난이도는 낼 것 같은데 학교에서 수업을 너무 헐겁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선생님 계산도 좀 해보고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는지. 중간에 또 추석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